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과는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저희 거하고 관련한데요. 그래서 어, 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어, 어, 스스로도 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리고 어,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정말 어렵다 살기가.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고, 6.25 사변,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이러면서, 어, 6.25 사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최빈군 국가에 해당이 될 정도로 정말 어려웠죠. 그때의 어려움은 당장 먹고 사는, 어, 그런 문제였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먹는 문제 때문에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빈곤이 이제 그냥 이거 어차피 나갈 수 있어. 상대적 빈곤을 느낄 뿐이지. 근데 이 빈곤도 빈곤이고 어렵다는 것도 뭐 사실이지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원래 나이가 바뀐 나이로 따지더라도 어, 57인데, 실제로 냉전 시대에서는 우리가 자유진영이면 자유진영, 공산진영이면 공산진영 해가지고 완전히 고립이 돼 있었죠.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수요를 갖는 쪽,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일, 일본 제품, 미국 제품 이런 거는 되게 비쌌고,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죠. 그런데 아마 199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냉전 시대는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곳보다 또 중국이라든가 어, 이런 개도국 이런 쪽에서 어, 기술력은 없는데 생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후진국이었죠. 후진국에서 제품 생산을 해서 어, 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말 가격 대비해서 그 합당한 가격에 제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쓰는데 그다지 불편을 못 느끼고 그렇게 불만을 느끼지 않는 제품들을 써왔지요. 그게 한 40년, 30년,
년대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피부로 그다지 못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했던 게 전자제품 이런 거에 컨설팅을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에서 나름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과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은 아쉬운 따는 쓰고 그다음에 그게 뭐 하루 종일 끼고 앉아서 쓰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가격대로 해서 제품을 쓰는 거는 별 무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은 특히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 문제가 됐는 게 지금 뭐 요 최근에도 이렇게 봐도 그런데 뭐 하나가 낙관적인 게 없어요. 유가도 한 70불 언더까지 터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90불이 넘어갔어요. 20, 어, 27, 24, 37, 21. 그럼 한 30%가 올라가 버린 거지요. 그게 결국에는 뭐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FOMC 거기에 어,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을 좀 잘못했다라고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 설마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이 풀려지고 호주머니는 좀 두둑해졌는데 일을 안 해도 전 국민한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세이브 개념이 없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대로 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로 코로나라고 하면서 그 생산 기지를 완전히 셧다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없도록 모두 집에 다 묶어 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은 있는데 사고자 하는 그 자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FOMC 의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저기 줬고 하니까 생산기지에서 생산자 쪽에서는 분명히 투자를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어, 제품을 공급을 할 거다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놈의 투자하던 회사들이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잖아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투자했는 것들이 다시 원위치가 돼 버리면은 그만큼 물량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그만큼 못 만들고 그만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정도 만들어내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대를 만들 거를 통상 1000개를 만드는데 2000개를 만들면은 100%잖아요. 그런데 2000개가 가면은 노멀 프라이스로 그냥 그대로 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생산량을 2배로 하지 않고 본래 있던 대로 하면은 가격만 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이윤을 남기는 건 훨씬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는 시점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꽤나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거의 9%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2%까지 잡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댄 게 결국에는 통화량을 줄이는 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어, 그 금리가 출발을 한 게 0%에서 시작을 해 지금 5.5%잖아요. 요번에 9월 달에 또 뭐 아마 0.25 정도는 또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뭔가를 투자를 하겠다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맞물린 게 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뭐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어, 이 에너지 부분과 곡물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그 가격 상승이 돼 버렸죠. 그것만 해결이 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엄청 큰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뭐 특수 군사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3일 만에 끝낼 거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아마 2022년 2월 24일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6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끝날 기미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격은 전 세계 모든 서민들한테 다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래도 견딜 만한 나라는 미국 쪽이다. 그리고 어 이게 지금 그 전쟁도 터지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신냉전 체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든이 또 뭐 그 일이 어 사우디와 또 관계가 좋지를 못해 가지고 그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또 예전에는 미국과 이렇게 이란을 제외하고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쪽에 더 가까우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프레스를 가하면은 유가도 좀,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석유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었는데 그뭐 가가지고 실패 보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겨울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어, 산유 감축을 하고 뭐 그러니까 유가는 다시 튀어올라 버렸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인력이 어디든지 일을 하러 가면은 일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죠. 뭐 막노동이든 뭐든 뭐 알바든 뭐든. 그런데 이게 어 최저 임금이라는 게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둘 쓰던 뭐 일자리가 하나로 줄이거나 하나를 쓰던 게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구직이라는 부분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훨씬 어려워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그 뭐 예전 같았으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고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갖게 되면은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그것도 그 최근 지금도 어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쪽은 여전히 아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집을 구입을 할 때 대출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구입을 하는데, 그게 어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대출을 받는 실제 금액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어 1억 짜리가 뭐 한 3%다. 그러면은 나눠 보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에 3%면은 어 3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뭐 1% 였던 게 3%가 돼 버리면은 3 배가 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억 이라고 하면은 더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건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거래 자체가 너무너무 없어요. 근데 지금 광역시, 뭐 중소도시 이런 쪽만 해도 벌써 신규 아파트도 당연히 저 뭐고 미분양도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게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 계약은 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결국엔 계약금을 날리든지 아니면은 이 집을 더 싸게 팔아야 되고, 뭐 그런데 사고자 하는 거는 또 더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출산 문제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벌써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도 통폐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어, 고령화도 아니고 초고령화 시대로 저는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밖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은 예전 같으면 한 70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 소리 들었지만은 요즘은 뭐 80 이상 어, 고령이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데 거꾸로 보시면은 학교가 좀 많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가보시면은 저는 실제로 뭐 몇 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여 명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예전에는 좀 뭐 소수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세 정도를 어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라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한 6, 7명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좋아질 기미는 사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데, 제가
어, 회사에 입사를 하고 대리 진급을 했을 때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녁 되면은, 밤 되면은, 부부 생활을 많이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지만은 자식이 많아야 된다.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자체적으로 경제가 자국에서만 수출 없이 해도 철철 넘칠 정도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일본은 어, 한 30%만 수출을 해도 나머지 70%는 일본 자체 국내의 경제 활동만 가지고도 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70%를 수출을 해야지만이 이 경제를 돌릴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결혼할 땐 28에 결혼했는데 제 큰애가 지금 28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시면은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어,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출산이 많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단이나 업단이나 뭐 면단이 이런 데 있는 빌라처럼 아예 유령 빌라처럼 바뀌는 경우들이 많대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유가 한두 집이 집을 팔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나가고 나서 그 집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팔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나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빈집들이 생기고 빈집들이 많은 그런 어, 그 빌라 단지에 누가 이사를 올라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그런 조짐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낙관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어, 자연재해가 정말 빈번히 발생이 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일드 파이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 산불이 나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주변에 사는 집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다 태워지고 뭐 피난 가기 바쁠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뭐 요번에 뉴스를 보면은 들어보기로는 북극에 어, 얼음이 빙하가 녹는데 옆에부터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 중앙에 뭐 블랙홀처럼 이렇게 어, 중앙에 중앙부터 먼저 녹아버린대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녹는다는 이야기는 해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탄소 그 배출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은 우리가 예상도 못한 그런 기후 이상이 생겨서 자연재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예상 못한 상태로 와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렇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집이라든가 뭐 삶의 터전 자체가 쑥대밭이 돼 버리고 나면은 재생이 재생하기가 극히 어렵죠. 국가에서 어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손 쳐도 그게 보상이 본래 우리가 살던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 혜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따져봐도 우리가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KOK 사업에 참여를 한 이유는 어, 탈중앙화되는 블록체인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타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스템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어, 이 생태계도 확장을 하면서 어, 결국에 뭐 어,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가치 생성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얼만큼 많은 수요자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어, 커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신규 스테이커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전혀 이쪽하고 상관이 없다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KOK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 지금까지 어느 시점부터 어, 여기에 인발부되는 그 업체, 그러니까 법인은 여러 가지긴 하지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호진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게 본래는 재단에서 해야 될 권리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자체를 행사를 못하도록 한 곳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하는 플랫폼 가격이 꿈쩍을 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 이 소수점 뭐 세 자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한 1불 때나 2불 때에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했으면은, 저는 지금 타 코인에 비해서 타 크립토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 7달러라는 것보다도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어차피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되고 그 기준이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수익이고,
플랫폼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 자산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그 해지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무는 뭐 보통은 한 이제 3개월 이상 됐으니까 1% 정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여전히 수익을 내는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도 하고 생태계를 그 확장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솔직히 지금과 같이 뭐 아직도 오늘도 보면은 KOK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은 똑같은 게 또 나타나요. 그 공지가 나왔는 거 31일까지 이 그 점검 기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사업을 하면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정말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당연히 들어갔었어야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우리 KOK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2, 3불대에만 있었다고 해도 그 운영 자금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 콘텐츠는 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앱에다 올려 놓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서도 해외에서는 이란 뭐 이런 데는 여전히 대장금 엊그젠가 어젠가 보니까 1월 날인가 뭐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임원이하고 몇 명이 잠시 봤는데 그 일본 갔었잖아요. 거기에 임원이를 알아보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장사하는 거기가 뭐 때문에 아냐면은 그게 허준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것들은 조금 시간이 흘러도 보는 사람들은 본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당연히 보충이 되고 보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왔으면은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지도 않고 했을 건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어, 스테이킹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 이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이 되거나 하락이 되더라도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 25%를 기준으로 해서 더 떨어져 있으면은 붙여놓고 또 벌어지면은 또 붙여놓고 이것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무런 걱정이 없지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현재도 미래도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 저희들한테 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저희가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상대적 빈곤의 빈곤자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뭐 여윳돈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또 좀 나을 건데 내가 가진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손 놓고 개개인이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는 그 누군가를 믿고서 또 미래를 뭐, 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쓰는 사람이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소개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은 케이스타겠지요. 케이스타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스스로 죽음을 그냥, 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어, 좀 기다리다 보면은 좋아질 거다.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재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미 수익을 분명히 냈을 거다라고 보이는 그 정말 그 저는 부르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고레벨들, 이것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해결은 하려고 나섰어야죠. 거기는 이미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사지요. 그 정도의 이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고레벨이라고 해도 일개 프론티어라고 스스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하는 거지. 예전에는 전 세계 하나뿐인 뭐 그 8성, 뭐 6성 여자 젊은 애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 남편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같은 일을 한다. 엄청나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이 했지요. 그럼 그것들이 사실은 강의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얼굴 그 낯짝 많이 내밀었으면 걔들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왜? 쥐들은 뭐, 그, 답답할 이유가 없으니까. 누가 지금 전부 다 힘드나 하면은 이 일을 소개를 한 사람들조차도 설명도 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KOK라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지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갑만 보니까 거기는 US 달러로 표시가 되니까, 아, 이게, 내가 1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 7,000불, 85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실제 가격으로 1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달러예요, 10달러. 그러면은, 13,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1레벨이었고 단톡방 운영을 하고 되도 않는 이런 이제 그 편집도 없고 뭐 되는 대로 이 설명한 내용을 영상을 올리고 겨우겨우 좀 이렇게 이제 어, 좀 알려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을 하고 제 의견에 맞다라고 동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좀 됐지만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개인적으로 뒤에서 막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 액션 없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탁상공론에 해당이 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현 그 경제 상황,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결코 나아질 게 없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이거를 최대한,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스테이킹을 했던 그거 이상은 반드시 그 회수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정말 기나긴 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령화 시대라고 보면은 필요하잖아요. 뭐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어, 장성한 아들, 딸이 결혼을 해도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들, 딸이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또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줄 거 다 내주고 내가 좀 모아놨던 거를 여기다 다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집담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으면은 이제는 정말 답이 없고 자식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럼 결국에는 생병 들어가지고 어,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뭐 했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각하고 싶도 않은 어, 그런 짓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이거를 어,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답이 없다. 그 저희 방에 계시는 분, 제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조회하시는 분들,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갔지만은, 어,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그런 베이스를 좀 깔고서도 어, 제가 내용 설명을 조금 드린 건데, 말이 돼요. 90만 명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소수 몇 명만. 제가 처음에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개떼같이 우르륵 들어왔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비난 하다가 뭐 욕지거리 하다가 다 기 나가요. 그래서 또 들어와. 근데 지금 개들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자기들이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삼성과 같은 그런 회사의 기술력, 그 다음에 경영자, 이런 사람을 믿고서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좀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회사, 그 회사 자체도 뭐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좀, 저쪽으로 조금 막 쪼개놔 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뭐 사실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이력, 그런 거 보고서도 그 사람이 지금 계획하고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걸 보고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게임 개발자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알려져 있는 게임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지를 머리가 있으면은 그리고 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사실 그 에어드랍 뭐 하면서 그 뭘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은 에어드랍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만 몇 개 가지고 나눠준다. 그거 받은 뭐예요? 그거 상장이 돼 있나요? 상장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대출 형식을 그 자산 이전하는 게 현금화 할 수 없고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대출 받는 거 그거 상장이 돼 있나요? 뭐 하나를 생각해 봐도 사실 결정이 되고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금이 있냐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 막 나오잖아요. 요즘 언론사들은 옛날처럼 신문을 일간지로 해가지고 마구 찍어내가지고 구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돈 안 벌어요. 그러니까, 지팔 지가 흔들려라고 하는 그 언론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돈 몇 푼 주면은, 기사 내가 쓰는 거 그대로 올려주고, 그렇게 언론 풀이를 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내용을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그냥 내가 잘 못 알아듣는 내용인데 되게 뭔가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직접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냐를 따져보시라고요. 엉투당투 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신문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게 나왔다. 걔들이 검증할 수 있나요?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문 기자가 그거를 이해를 하나요? 말해주는 대로, 적어주는 대로, 이해 못하면은 적어주는 대로 그냥 기사 내보내고 돈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블로그, 피아라는 블로그에 올려놨는 거 그거 보고 이런 내용이니까 대단한 업체일 거다.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일 거다. 몇 년 됐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회사가
지금 여기 인발부돼 있는 회사가 거기에 맨파워가 기술력을 가진 맨파워가 있는지 따져보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는지 따져보시라고요. 소위 말하는 테이프 컴퍼니.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뺑뺑뺑뺑 도는 그 사람들, 똑같은 업체의 똑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 그, 한번 조금만 깊이 있게, 조금만 더, 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런 기사라든가 지금 현 상황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 면면을. 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집체 교육처럼 뭐 모아놔 놓고 거기에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대충 설명하는 거. 근데 거기 하나하나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다 알라 그러면 그만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이게 엔지니어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가까운 사람이라야지만이 이해를 하는 거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플랫폼 사업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이미 좀 듣고서 접근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거기에 나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보가 얼만큼 정확도가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얼만큼 음, 믿을 만하고 믿을 만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뭐 했던 사람들인지 또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4, 5성 했다. 그게 지는 가만히 있어도 앞에 조금 해놓은 사람들이 쭉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퍼져나가고, 지는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레벨이 하나씩 올라간 거예요. 그건 뭐냐? 얼만큼 긴 빨대를 꽂았느냐? 흡입력 문제뿐이에요. 빨대의 길이 문제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들은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냈나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냥 빨대의 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생긴 거잖아요. 지가 한 거는 첫 번째 직 추천. 조금 더 가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 이게 다지요. 나머지는 누가 다 했어요. 거기에 또 해당이 된 사람 또 하고 해가지고 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1레벨인 전화, 8레벨, 7레벨, 6레벨, 5레벨, 4레벨, 3레벨, 2레벨 똑같아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아, 도의적인 책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대부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내가 힘든데 내가 소개시킨 사람들이 뭔가 막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힘듦을 표현을 하면은 내 거를 가지고서 뭐 힘들지만은 또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을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주둥이는 오만 대 나발부그러면서 다니는데 지는 이미 벌을 만큼 벌었고 그만큼 내 떡이 있는데 오만 사람 붙잡고 별 희한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가 그만큼 벌어 처먹었으면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뒤에 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그런 작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 지금은 저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 하여튼간에 뭐 소수가 지금 뭐 해외부터 국내까지 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정말 이 문제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뤄야 된다. 이유는 1년의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1년의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피해 어, 된 금액이 한 5조 3천억 정도가 된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이라든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제 나름의 정보통을 통해서 듣기로는 정말 한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어느 하나는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무인으로 온 거잖아요. 지 입으로 뭐 이렇게 글 올려놨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기술적인 빅데이터를 근거로 플랫폼 가격 조정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도대체 뭐 한 게 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전히 계속 믿고 있으시려면 믿고 계시고 저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능력 있고 없고는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맨파워, 그 기술력을 갖춘 퀄리파이드 퍼슨이 있어야지만이 하는 건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연초에 그네들은 물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능력이 좀 있었던 엔지니어들은 남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다 받고 나서 바로 다 퇴사를 해버렸다. 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개발을 해놨는데 그것도 운영을 못해서 이렇다까지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 모르겠어요. 스스로들 판단을 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또 이거를 우리가 어, 정상화를 만들어서 가치를 생성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정치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그 민원 넣는 거를 오늘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좀 했고, 이미 한 군데는 거기는 저는 지역구라고 생각지 않고 전국구라고 생각해서 이미 그 보냈던 거고, 거기도 뭐 본래는 지역구지만은 그분은 전국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말 영향력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내놓은 게 있으니까, 각 지역구의 거주민이 유권자이신 분, 근데 이걸 제가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자료는 아무한테나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보안스약서까지 다 작성을 하고 해당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분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그렇게 소팅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조금 약간은 제가 고민이 좀 큰데, 하여튼 그 해결책을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공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보안스약서를 받고 거기에서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발송을 하는 형태를 취할 건지 어떨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방법론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